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1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월이 끝났죠. 3월은 이제 미국 시장도 양봉으로 끝나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4월이 또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4월 1일이기도 하지만 또 2분기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가들이 2분기 때는 뭐 상승할 거다, 상승으로 진입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4월이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마지막 장 미국은요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부양책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우는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한 1%대 중반 상승의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슈가 있죠. 이제 첫 번째 지금 말씀드렸던 부양책인데요. 이 부양책 때문에 일단 기술주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합니다.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주들이 대체적으로 상승하면서 뭐 테슬라 같은 종목은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부 차익 실현의 매물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주식을 팔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의 내용을 보면 뭐 3조 달러 정도 얘기가 시장에 있었죠. 근데 실제로는 한 2조 대 중반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공화당의 원내대표,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린다고 하죠.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은 트럼프 때 감세안을 주면서 주가를 레벨업을 시켰어요. 근데 증세를 하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돈을 푸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1조 9천억 불을 경기부양을 재정정책을 하는데 두 번째 3조 불을 하면서는 증세로 간다. 그러면 결국 선심을 베풀고 뒤에서 다시 걷어가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용을 보면 국민한테 걷는 게 법인한테 걷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인이 내게 되면 결국은 뭐 급여라든가 뭐 배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적으로 보시면 국민한테 영향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에 이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인프라 뭐 그 얘기가 나오면서 요 근래 주가가 좀 오른 건 사실이에요. 오른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추세를 이어가는 일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는 또 10년물 국채금리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고 하네요. 10년물 국채금리가 1.73%로 끝났어요. 참 웃기죠. 뭐가 웃기냐면요, 1.5%대부터 시장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1.77까지 갔다가 좀 밀려서 1.73이 됐어요. 1.7이 넘었다는 것은 자체가 금리가 오르는 추세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약간 안정을 취한 것 같다. 그러니까 무감각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결국 이 금리가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국채는 계속 발행이 되고 있고요. 발행을 또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물론 일각에서는 계속 이거를 경기 회복에 대한 쪽으로 지금 치부를 하면서 그 기대감이 결국 금리를 올릴 거니까 당연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그 금리가 이 금리가 국채 금리보다는 연준에서 올리는 금리를 올리는 거, 그거라면 좀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투자 유치가 적어진다는 것은 결국 그 기업 설비 투자도 약해지는 거고, 설비 투자 약화되면 고용도 그렇게 증진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꼭 경기 회복 쪽으로만 해석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결국에 와서는 뭐 금리에 대한 불안감을 그런 식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프랑스에서 그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전국을 이게 봉쇄를 확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 주가가 빠지는 상황은 이제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변이적인 변종 바이러스가 더 심각해지면 이제 그 영향이 오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코로나 영향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 근데 특히 이 프랑스 전국 봉쇄 확대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화이자하고 그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만든 그 백신이 있어요. 요게 12세하고 15세한테는 그 효과가 100%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은 학교 간다는 얘기죠. 뭐 이런 백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아이들이 건강해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아이들한테는 거의 100%뭐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 백신이 좀 더
시장에 보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 다우가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거의 3개월 동안 횡보를 했고요. 4개월째 이달에 장대 양봉이 생겼는데 이달까지 일단 미국에서는 경기 부양책이 다 나온 거예요. 물론 그 3주 달러 아직 뭐 통과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안이 다 나왔어요. 이제 그 상황 속에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4월부터는 마지막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3조 달러니까 그거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이 우호적이면 장대 양봉일 거고요. 만약에 우호적이지 못하면 다시 회귀해서 여기서 음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실 4월 한 달은 의미가 굉장히 클 수도 있겠다. 이번 달 3월 달은 3개월의 행보를 돌파해 준 거가 의미가 컸지만 4월 달은 이제 새로운 영역을 열어서 제가 지난번 여기서 돌파가 되면 4,000포인트 정도까지 열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기술적으로. 근데 지금 딱 한 2,000포인트 정도? 약 그 정도 올랐거든요. 그 정도가 좀 더 남아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정도고요. 만약에 여기서 회귀하게 되면 재료가 다 소진됐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달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오늘 5% 정도 상승했어요. 이제 실적이 좀 개선이 됐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추세는 여전히 횡보 중 반등 이렇게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IMF의 총재인 게오르기 에바.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게오르기 에바라는 사람이 미국의 금리가 제가 문제될 거라고 했잖아요. 미국 금리 상승이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될 수 있다. 자금 유출이 되게 되면은 신흥국은 긴축 발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미국에서 금리가 오르는 게 경기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기 회복이 아시아 시장이나 신흥국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에는 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은 벌써 대비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조만간 펀더멘털이 약한 나라들은 많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거로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건 미국만 상승하는 상황이 연출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전에 트럼프가 감사하면서 미국만 올랐어요. 기억하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또 연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뉴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좀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학개미 열풍 마무리 국면 뭐 이런 상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동학개미가 지금 다 사주는데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하겠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동학개미가 지금 3개월 동안 1분기 동안 거의 37조 8조로 샀어요. 근데 그 작년 11월 1일부터 약 10주 동안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10% 정도, 1000포인트 정도 올랐잖아요. 그때 그 이후에 1월달이 되면서부터 개인들이 폭풍 매수를 합니다. 22조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22조 한 4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약간 횡보하니까 올콘이 저점이 하고로 또 폭풍 매수를 합니다. 그게 8조 정도 되는 8조. 그러면 지금 3분의 1? 그렇죠?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거죠. 그러더니 이제 3월달에 2월달까지 횡보를 해버리니까 올콘이 한번 받으면서도 좀 불안해가 삼성전자 다 몰려갔거든요. 근데 그게 또 한 6조. 그러니까 뭐냐면 매수 규모가 22조에서 8조에서 6조. 분명히 개인들이 매수를 한 거는 맞는데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제 실망감 아니면은 시장에 대한 뭐 새로운 해석 아니면 좀 관조적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4월달은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개미들의 매수 폭풍 매수자가 일단 줄어드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열풍이 좀 가라앉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것 같습니다. 글을 하나 잘못 썼네요. 열풍인데 열풀로 해놨네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 자, 4월달에 개인들이 얼마나 매수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 반전이 와서 더 많이 사게 될 건지, 추세 반전이 못 돼서 오히려 로스컷이 나올 건지, 그 결정의 구간이 다가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